법원이 4.3 생존 수영인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심 재판의 빠른 진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미 숨진 수영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시급해졌습니다. 민선 7기 도의회의 첫 도정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블록체인 특구 추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험공단이 선주들에게 3년치 고용보험료 등을 한꺼번에 청구하면서 체납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선주들은 선원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번 4.3 수영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은 사법부가 군사재판을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물론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생존해 있는 분들 외에 이미 숨진 4.3 수영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군사재판 자체를 무효화하는 4.3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원이 군사재판이 불법이라며 70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도록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그간의 한을 풀 기회를 얻었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때까지 70년 동안을 굶어서 살아놓으니까 아무 억울한 것밖에 지금 모릅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명예회복을 했으니까 한 군데는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재판부는 재심의 근거가 되는 확정 판결문은 없지만 불법적인 체포 구금이 이뤄져 군사재판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4.3 수영인 2,500여 명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존자는 30여 명에 그쳐 개별 소송이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4.3 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군사재판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특별 재심 청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힘든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보다는 입법부의 전향적인 입법을 통해서 전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이번 재심 결정을 계기로 조금 더 공론화되고 법원의 재심은 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경우 바로 시작돼 올해 안에 1차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재심 결정문에서 불법 재판이 인정돼 무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생존 수영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빠른 재판 진행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이번 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정당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재심을 통해 수영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져 평생의 한이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 해방 공간의 비극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찾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제11대 도의회의 첫 번째 도정 질문이 시작됐는데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블록체인 특구 추진이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도정 질문. 강철남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 방안이 도민에게 자기 결정권을 돌려주기에 부족하다며 진정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직선제로 뽑힌 행정시장이 갖는 권한이 진정 기초자치단체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희룡 지사는 자치를 강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같이 한다며 핵심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행정에 대한 감독, 이 기능이 없이 그 행정부 자체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델은 전 민주국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원 지사가 건의한 블록체인 허브도시 특구 지정과 관련해선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암호 화폐 관련 기술이 아직 보안에 취약하고 투기와 탈세 등에 이용되기 쉬워 제주가 자칫 불법 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의 열악한 자본 및 자원, 전문 인력, 보안 및 금융 솔루션 등 관계산업 생태계의 부재로 인한 블록체인 허브 도시가 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지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둔 초안을 마련 중이라며 도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지 못한 점은 사과했습니다. 도지사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블록체인 특구라고 해서 뭐 막 뒤집어 놔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도심 한복판 인구 밀집 지역에 들어서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에 대해선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해 엄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최근 제주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하 수위는 평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하 수위 관측정 68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수위는 14.76m로 최저 수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2.17m 높았지만 평년보다는 0.55m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많은 강수량에도 지하수 함양량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위를 관측하기로 했습니다. 용머리 해안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산방산 낙석방지 우회도로 건설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용머리 해안 꼬리 부분을 깎아내는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며 지질학 전문가의 현장 실사를 거쳐 용머리 해안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용머리 난개발 저지 대책위원회는 산방산 우회도로를 용머리 연대 남쪽으로 연결해 용머리 올레길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도내 선주들에게 3년치 고용보험료 등이 한꺼번에 부과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선주들은 이직이 잦은 선원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40년간 참조기잡이를 해온 선주 박필순 씨. 얼마 전 밀린 고용보험료 등 2,900만 원을 내라는 독촉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공단이 박 씨가 지난 3년간 고용한 선원 7명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뒤늦게 부과한 겁니다. 일부 금액을 체납하자 최근에는 박 씨의 소유 토지까지 압류된 상황. 바다에 고기도 굉장히 조항도 안 좋은 상태에 저런 제도까지 생겨서 선주들이 이중고로 시달리고 또 안 내면은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고. 공단 측이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3년치를 갑작스레 청구하면서 1,000만 원이 넘는 체납고지서를 받은 도내 선주들만 160여 명. 공단 측은 정부가 선원들의 권익보호와 노후보장을 위해 4대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3년치 고용보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주들은 출항 일수에 따라 근로조건이 일정하지 않고 이직이 잦은 선원에 대해 지금처럼 4대 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4대 보험 가입 대상으로 분류된 선원 5명 이상의 20톤 이상의 어선은 모두 300척. 체납 고지서를 받는 선주들도 더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로 오던 여객선에서 40대 승객이 사라져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목포항에서 출항해 제주로 향하던 목포 선적 여객선 SO에서 승객 48살 이모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추자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쿠버용 공기통을 검사하지 않고 영업한 해양 레저 스포츠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까지 피서철 해양안전 저해 사범을 특별 단속해 모두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스쿠버용 공기통 검사 기간이 지났는데도 재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7곳과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2건, 수상 레저기구 미등록 1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본인이 등기이사로 있는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게 9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지난 2015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98차례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제주시 2호 1동의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서 길이 50cm 크기의 포탄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 포탄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포탄으로 기폭 장치가 없어 폭발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확정 공고한 2019학년도 제주 고교 입학 전형과 세부 계획 등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 정원은 6,600여 명으로 올해보다 280여 명 늘었습니다.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는 7학급 400여 명이 증가한 반면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각각 59명씩 감소했습니다. 도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의 30%가 최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제품과 같은 기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급속 충전기 370기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0여 기가 지난 28일 폭발했던 케이블 커넥터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체 관리 중인 충전기 26기의 케이블 커넥터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고 환경부와 한전 등에도 기종을 교체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목이 변경되거나 이동된 토지 5,300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합니다.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과 각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를 거쳐 다음 달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